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특별한 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다려온 차를 드디어 경험하고 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흥분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콘텐츠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현재 사이버 트럭을 매일 몰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그전엔 모델 Y를 탔었고 그보다 더 전엔 메르세데스 벤츠 GLC를 탔어요. 모델 S, 모델 X도 꽤 오래 타봤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생태계를 굉장히 오래 깊게 경험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루시드 그래비티를 보고 뭘 느꼈는지 오늘 솔직하게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루시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저한테 낯설지 않아요. 2024년에 루시드 에어 투어링을 직접 운전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타트업이 순수한 드라이빙 다이나믹과 인테리어 럭셔리에 집중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구나 싶었죠. 그 리뷰는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026 캐나다 국제 오토쇼 토론토. 이번엔 2026년 캐나다 국제 오토쇼가 열린 토론토에서 드디어 루시드의 새 식구 그래비티를 만났습니다. 아직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에요. 대신 그래비티 투어링을 타고 조수석에 앉아서 올로드 라이드 얼롱을 경험했고, 플래그십 트림인 그랜드 투어링은 실내에서 꼼꼼히 앉아보고 만져봤어요. 참고로 루시드 측에서는 캐나다용 프레스 차량이 2026년 후반에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 직접 운전해보고 두 번째 리뷰를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첫인상 인테리어가 먼저 말을 건다. 루시드 그래비티에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외관이 아니에요. 물론 외관도 충분히 매력적이긴 한데 처음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서는 순간 케빈이 먼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해요. 루시드는 에어에서도 인테리어로 엄청난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래비티에서도 그 감각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투어링과 그랜드 투어링 두 트림을 오가면서 앉아봤는데 시트가 앞뒤할 것 없이 정말 압도적으로 편해요. 히팅 쿨링 기능이 켜지는 속도도 빠르고 앞좌석에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있어서 장거리 로드 트립 생각하면 이미 그냥 가고 싶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루시드 에어 리뷰에서 케빈의 촉각적인 질감을 칭찬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비티도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플라이드 레더든 고급 비건 대안인 퓨어럭스든 시트와 대시보드가 정말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어요. 테슬라 비건 레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구성도 좋고 얼룩도 잘 안 타고 닦기도 쉽죠. 그런데 루시드의 프라이드 소재 옆에 두면 약간 고무 느낌이 나고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루시드는 인스트루먼트 패널 전체에 가죽을 씌우고 소프트 텍스타일과 알칸타라 포인트까지 더해서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감을 만들어냈어요. 테슬라 미니멀리즘 vs 루시드 럭셔리 라운지 모델 X나 사이버 트럭에 타면 극도의 미니멀리즘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다 해주는 환경에서의 럭셔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비티는 시각적으로 훨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하거나 산만하지 않고 오히려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럭셔리 라운지에 앉아있는 느낌을 줘요. 앰비언트 라이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루시드는 에어에서도 다이나믹하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팅을 써왔는데 그래비티에서도 동일하게 잘 구현되어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 전 라인업에 RGB 라이트 스트립을 추가했는데 그건 분명 반가운 업데이트예요. 다만 루시드의 구현 방식은 차원이 달라요. 라이트 스트립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캐빈 요소들 사이사이에서 빛이 스며 나오는 방식이에요. 신형 모델 Y의 테일라이트처럼요. 마치 게이밍 PC에 LED 테이프를 붙인 것과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공간의 차이랄까요? 조립 품질과 마감, 루시드의 압승,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의 조립 품질 면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어요. 이 두 모델은 라인에서 나올 때 거의 완벽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모델 S와 모델 X는 지금도 여전히 마감 이슈가 있어요. 생산 라인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요. 패널 갭, 팔코닝 도어 삐걱거림, S핸들 마찰음. 이건 새 차에서도 종종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비티 그랜드 투어링에 앉아보니 패널 갭이 아예 없어요. 스티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직선이고 버튼들과 인테리어 표면들은 묵직하고 탄탄해요. 이 차가 꼼꼼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실용성 모델 X, 심지어 사이버 트럭과도 맞짱. 그래비티의 실용성은 모델 X를 정면으로 겨냥해요. 2열, 3열을 완전히 폴드 플랫으로 접으면 총 122방피트의 적재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테슬라 오너들한테 진짜 임팩트를 줄 부분은 프렁크예요. 그래비티의 파워 프렁크는 8.12방피트인데 모델 X의 6.62방피트 프렁크를 가볍게 넘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버 트럭처럼 이 프렁크가 테일게이팅 벤치로 변신해요. 옵션 폴드아웃 쿠션까지 있고요. 게다가 사이버 트럭 프렁크에 앉으려면 몸을 수그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CT 프렁크에 앉을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비티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프렁크가 훨씬 위로 더 많이 열려서 앉기가 훨씬 수월해요. 외관 디자인 미니밴 아니에요.
그래비티가 처음 공개됐을 때 미니밴 같다는 비판이 꽤 있었어요. 온라인 사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혀 달라요. 루시드의 디자인 언어가 유지되면서도 빠른 스포츠 SUV의 느낌이 강하게 오거든요. 22인치 휠이 장착된 그래비티는 쿠페 스타일의 유려한 후면과 결합해서 여전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SUV로 보여요. 에어에서도 사용된 풀글래스 루프와 거대한 윈드실드도 그대로 계승됐고 차체의 개념과 잘 어울려요. 프런트 디자인은 에어보다 훨씬 매끄럽게 다듬어졌는데 루시드가 에어로 확립한 디자인 언어를 잘 이어받고 있어요. 공기역학과 서스펜션, 루시드가 에어에서처럼 그래비티의 인테리어도 공기 저항 계수 0.24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했어요. 모델 X도 0.24거든요. 모델 X보다 상당히 큰 차체에서 동일한 공기 저항을 달성한 건 루시드 엔지니어링 팀 입장에서 진짜 대단한 성과예요. 서스펜션 얘기는 정말 해야 해요. 루시드 에어는 전통적인 코일 스프링을 써요. 그런데 그래비티는 테슬라 플래그십처럼 완전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을 채택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토론토 다운타운 한겨울 도심 도로에서 투어링 조수석에 앉아서 달렸는데 충격, 포트홀, 포장 돌기를 그냥 흡수해버리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라이드 프로파일이에요. 테슬라의 드라이버 중심적이고 탄탄한 서스펜션보다 확실히 부드럽고 그렇다고 리비안 R1S에서 느껴지는 붕 뜨는 느낌도 없어요. 묵직하면서도 폭신해요. 개인적으로는 사이버트럭의 라이드 필이 여전히 저는 더 좋아요. 거대한 타이어와 에어 서스펜션이 요철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비티 역시 정말 잘 세팅된 중간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참고로 그래비티에는 사륜 조향도 옵션으로 있어요. 소프트웨어 UX 3.0 드디어 따라잡다. 루시드의 소프트웨어는 역사적으로 테슬라의 매끄러운 UI에 비해 약점이었어요. 에어 탈 때도 그 부분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그래비티의 신규 OS인 UX 3.0, 현재 버전 3.4가 완전히 판을 바꿨어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에어 대비 엄청난 향상이에요. 대시보드 중앙에는 34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해상도는 6K예요. 주행 핵심 정보가 화면 정중앙에 배치된 것도 에어 대비 큰 개선점이에요. 에어에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보조 카메라가 스티어링 휠 근처 UI 위치 때문에 거의 쓸 수 없었어요. 거기에 A필러 사각지대까지 겹치면 차선 변경하면서 좌회전할 때 꽤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비티에서는 블라인드 스팟 카메라가 스티어링 휠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뜨도록 개선됐어요. 훨씬 실용적이에요. 새 스티어링 휠은 에어의 스커클 형태를 유지하면서 햅틱 터치와 스와이프 컨트롤이 UI에 자연스럽게 통합됐어요. 화면을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메뉴 이동이나 세팅 조정을 휠에서 할 수 있어요. 900V 플러스 아키텍처와 400kW 충전 테크 스펙 얘기를 하면 섭섭하죠. 모델 X는 400V, 사이버트럭은 800V 아키텍처를 써요. 그래비티는 900V 플러스 아키텍처를 씁니다. 신기술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오너들한테 가장 눈에 들어올 부분은 충전 포트예요. 그래비티는 공장 출고 시부터 NACS 포트를 기본 탑재해요. 1000V DC 충전기에서 피크 400kW로 충전할 수 있고 11분 만에 200마일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구형 V3 슈퍼차저에서도 팩 용량의 대부분 구간에서 250kW 풀 속도를 유지해요. 모델 X 충전 커브와 비교해도 동급 이상이에요. 트림 구성과 스펙 비교, 그래비티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와요. 그래비티 투어링 89kW 배터리 팩 듀얼 모터 AWD, 출력 560마력 0 64.0초, EPA 추정 주행거리 337마일. 그래비티 그랜드 투어링 사이버트럭과 동급인 123kW 배터리 팩, 듀얼 모터 828마력, 토크 9900FT 0 63.4초, EPA 추정 주행거리 450마일. 현재 시장에 나온 대형 전기 SUV 중 주행거리 최상위권이에요. 가격 전략 모델 X를 직접 겨냥, 가격을 보면 루시드가 누구를 공략하는지 바로 보여요. 그래비티 투어링은 미국 기준 79,900달러, 캐나다 기준 113,500달러 시작이에요. 모델 X 롱레인지는 럭스 패키지 전 기준 99,990달러고요. 그래비티 그랜드 투어링은 94,900달러 시작이고 모델 X 플레이드는 114,990달러예요. 1020마력에 플레이드가 드래그 레이스에서 2.5초대 3.4초로 그래비티를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비티는 124마일 더 긴 주행거리, 더 앞선 충전 아키텍처, 그리고 6자리 가격표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로 반격해요. 모델 X에는 비양도성 FSD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비티에는 드림드라이브가 기본 탑재돼요. 다만 드림드라이브는 현재 주로 고속도로용 기능 위주라 테슬라 FSD처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완전 자율주행 수준은 아직 아니에요. 총평, 지금 테슬라 오너로서 직선 주행 최고 속도나 자율주행 능력이 최우선이라면 아직 모델 X가 현재 판매 중인 동안은 왕이에요. 그런데 공간, 진정한 럭셔리, 로드트립을 압도하는 주행거리가 우선순위라면
루시드 그래비티는 이제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차예요. 저는 아직 그래비티 투어링이나 그랜드 투어링을 직접 운전해보진 못했어요. 2026년 후반에 프레스카가 나오면 바로 리뷰 올릴 예정이고요. 그때는 드림 드라이브의 실용성, 핸들링, 전반적인 드라이버 경험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직접 운전대 잡아봐야 그래비티가 타는 것만큼 모는 것도 좋은 차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I love 9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